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시행 고2 3월 학평 문학 중에서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요렇게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대시라서 읽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읽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했을 거야. 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여러 겹이라서 이거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예요. 그래서 나는 가기가 싫은 거지. 다만 이 복숭아 나무에 어떤 확실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편견과 오해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복숭아 나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냥 가기 싫은 거야. 또 하나, 나라는 말이 쓰이면 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 또는 작품 밖의 화자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미안해요. 작품 안의 화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자에 대한 어떤 위치, 화자의 위치에 대한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흰 꽃과 분홍 꽃을 꽃 피우고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나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흰 꽃과 분홍 꽃은요, 이 나무에 피어 있는 건데, 이거 자체는 큰 의미는 아직 없어요. 다만 시각적 심상, 여기 안 쓰여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자, 복숭아나무 밑에 있는 그늘이 사람에게 별로 이롭지 않다.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자신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나는 쟤랑 별로 친해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멀리로만 이거는요.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운율도 형성하지만 이 강조도 되는데 무엇을 강조하냐? 거리감을 강조합니다.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반복을 통해 강조해요.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 중요해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멀리서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 수천의 빛깔이 있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복숭아나무에 무슨 빛깔이 수천 개야. 그냥 분홍색, 흰색, 갈색, 초록색 이렇게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수천의 빛깔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 몰랐던 어떤 면, 그래서 새로이 깨달은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몰랐던 면을 알게 돼서 복숭아나무를 좋아하게 됐거든. 선입견이 깨졌거든. 알겠죠? 자, 눈부셔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반복인데 이번에는 거리감이 사라진 것, 즉 호감이나 좋은 마음이 생긴 것을 강조하고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잠깐 빨간 글씨를 보면은 화자 스스로가 외로움을 돌아볼 수 있다? 아닙니다. 화자의 외로움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그 복숭아 나무의 외로움이에요.
그 다음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 읽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이나 거리감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야. 이 부분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자, 여기서 앞에 제시되었던 사람이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그늘 하고 복숭아나무 그늘 이거하고는 다르겠죠. 이제는 사람,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심한 얼굴이 뭐냐면 복숭아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황을 말해. 근데 그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바로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 잠깐 의인법에서 이렇게 그 심화 지식을 하나 얘기를 하면은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밑에 칸에다가 쓸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동물과 사람은 비슷한 면도 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원숭이가 손을 내밀었다. 이거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랑 똑같잖아, 사실은. 그래서 구분할 때 100%는 아닌데 거의 한 90%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언어나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 쓰이면 의인법으로 이제 간주를 해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웃는다. 오늘날에는 좀 이제 그 강아지나 반려견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문학계에서는 감정 표현이나 언어 표현 관련된 거, 말을 건다, 이런 소리,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의인법으로 간주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활유법인데, 자, 활유법. 이것은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나타낼 때 이 사람이 아닌 것에는 무생물도 들어가지만 동물까지 들어가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의인법의 대상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활유법은 동물은 안 돼. 동물은 애초에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생물은 돌, 그 다음에 사물, 그러니까 책상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생물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식물도 분명히 생물인데 식물에 대한 활유법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엄밀히 말해서는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을 동물로 표현을 하는 걸 문학계에서는 활유법으로 간주를 한다. 예를 들면은 나무가 우뚝 서 있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나무가 우뚝 서 있다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 나무가 숨을 쉰다. 이거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나무는 숨을 쉬죠. 근데 나무가 숨을 쉰다든지 울부짖는다든지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요거 이제 그 활유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듯 다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람이 되냐 동물이 되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표현법, 요거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거 말 순서 바꾸는 도치법이 쓰였다라는 것까지 언급하면서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벌써 변형 문제가 나왔네. 자,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봅시다.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걸어 다녀 잔디 위를. 그래서 생긴 외줄기 길은 잔디가 죽은 자리예요. 잔디가 죽어서, 그러니까 왜 막 잔디풀이 막 이렇게 막 다 있어도 그 사이에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길에는 잔디풀이 안 나고 그냥 황토색 흙만 있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다녀서 아무런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가 흙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길로도 다니고 여길로도 다니고 이러면은 이쪽도 언젠가는 다 황토색으로 바뀌겠죠. 요거는 어디서 잘 보이냐면 산에 가면 잘 보여. 산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이제 그 길이 좀 정말 길스럽게 돼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한 곳은 이게 길인가 아닌가 애매해. 그렇다고 사람들이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완전 진짜 풀숲 아니면은 뭐 나무 더미 막 이런 거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아, 사람이 다니면 그 자리에 길이 생기는 거구나. 근데 그 길이 생기는 게 잔디나 풀이 죽어서 생기는 거였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이거 도치법으로 볼 여지가 있죠? 이렇게 보내서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어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잔디는 결국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거잖아. 아, 인간이 자연을 훼손했네. 또 그런 내용이네. 뻔한 내용.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도와주는 뭐 좋은 존재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보세요. 오늘도 길을 걷는데 새벽에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길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청량하고요.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대. 잔디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였어. 여기서 근데 청량하랴라는 서리법과 풀꽃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 웃음소리에서 풀꽃 냄새가 난다. 요거는 이제 청각적 심상에서 후각적 심상이 느껴진다이니까 감각의 전이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내용으로 내려가서 더 보면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고 있었고 언젠간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준다는 것도 알겠다. 여기서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잔디에게 자리를 내준 것 자체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 그렇지만 언젠간 내줄 거라는 걸 알겠다는 건 뭐냐면 자연과 인간은 서로 대립하거나 한쪽이 한쪽을 훼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관계이고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실제로 작가는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인간이 자연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아닌 어떤 내용이냐?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내용의 작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이제 그 작품이 두 개 있는데 어떤 거부터 보냐? 우선 1번을 먼저 볼까요? 표현상의 특징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가에서는 나와 달리 이 관계 잘 보세요. 왜냐면 앞에 거 뒤에 거에서 말만 바꿔서 가는 아니지 가에서는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또 이거 답의 어떤 내용이 많이 바뀌는 거라서 일단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풀어보세요. 지금 네, 몇 번이 되냐면은
답은 1번이 되죠. 어째서 1번이냐?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을 사람과 같이 표현하는 시적 상상력이 활용되었다. 자, 일단 가에서는 뭐 조금은 심심한 얼굴 여기 대놓고 나오죠. 근데 나에서도 생각해봐. 잔디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 서 있다라고 하면 잔디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걸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잔디를 의인화해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 서로 어떤 교류, 공감, 뭐 자리를 이렇게 내주고 자리를 받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나눈 대화. 가가 복숭아, 나가 잔디예요.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일단 2번이에요. 이거 답이라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건데 현상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있었지요. 이거 아닌 것 같거든. 1번만 맞는 것 같아요. 그 선입견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근데 2번도 잔디가 사람에 의해 죽었어. 사람은 나쁘고 잔디는 불쌍해. 라는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편협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는 풀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이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들에게서 풀의 느낌, 그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건 풀의 죽음이 무의미하고 안타깝기만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5번인데 가의 화자가 다른 대상과의 교감을 기대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본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답은 5번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뭘 볼 거냐면 이런 그래프 문제 꽤나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10번을 한번 봅시다. 가와 보기의 공통점. 이 복숭아 같은 경우 사물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대상의 본질을 보았을 때의 어떤 그 상쾌한 기분이랄까? 그걸 드러내죠. 보기는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접시는 깨진다. 자, 이 흙에다가 물 넣어서 반죽해서 접시 만들잖아요. 그 접시는 깨어져 가면서 완성되는 절대의 파멸을 통해 완성된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답을 잘 보시면 조금 시를 너무 깊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건데 보세요.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면 4번 사물을 통해 인간 실존의 문제라든지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물을 통해 작가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때? 맞는 말이 되죠. 이 보기 작품은 흙이라는 사물을 그 다음에 본문에 복숭아 뭐 그 복숭아 나무 옆에서였나 제목이 그 제목에서는 그 작품에서는 복숭아 나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통해 그런 내용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뭐 14번 문제 같은 거 또 보면은 어렵지만 다양한 작품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죠. 이런 거 다 꼼꼼히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분석 파일을 안 보고 문제만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분석도 꼭 참고하세요. 우리 나무 아카데미에만 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다들 고생하셨고요.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